네, 안녕하세요. 이강철 실장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네, 그만큼 저희가 참 많이 바빴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방학 2주 남은 이 중요한 기점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지난 결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올바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영상을 꼭 띄워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띄워드릴 영상은 저희 대표님께서 저희 재학생들 대상으로 컨설팅 진행하신 것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입시 특강을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영상으로 남아있어서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내신 성적 분석과 모의고사 성적 분석, 그다음에 수시 지원 전략까지 이렇게 꼭지를 나누어서 진행을 했으니까요. 제가 고정 댓글이나 자세히 보기 안에 보시면 클릭해서 넘어가실 수 있게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차곡차곡 편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끝에는 저희 대표님의 당부 말씀까지 있으니까요. 꼭 마지막까지 시청하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학년 성적하고 2학년 성적을 선생님이 준 파일 양식에다 아마 다 입력을 했을 거예요. 그쵸? 자, 우리가 1학년 성적하고 이제 2학년 성적까지 다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준 엑셀 양식에다가 너네들이 받았던 단위수 등급을 입력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마 자동 계산된 파일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학년 1학기가 내가 3.05였고 1학년 2학기가 3.0이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 계산이 돼서 나온다는 사실을 아마 알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학년 1학기 때 1.6, 2학년 2학기 때 1.16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직 우리는 이제 3학년에 입학을 안 했잖아. 근데 3학년 때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과가 유리할까요? 문과가 유리할까요? 일단 입시적인 관점에서는 이과 애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과는 내신 등급 나오는 과목이 2개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이게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거는 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 A, B, C로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사회 과목이 전부 다 일반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아무튼 입시를 하는 관점에서는 이과보다는 문과가 훨씬 더 어렵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입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무튼 2학년 1학기까지 이제 2학년 2학기까지 이제 내신이 끝났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소위 전문용어로 견적 나왔다. 견적 나왔다. 3학년 1학기 때 아무리 죽을 똥 살 똥을 미안해. 이런 표현이 적절치 않은 표현인데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한들 나의 성적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1등급이 이제 받을 거라고 이제 가정하고서 선생님이 짰던 건데 실제로 얘가 111을 받았기 때문에 최종 합산 내신은 1.96이었지만 얘가 이게 2 나왔어도 뭐 3 나왔어도 여기에서 내신은 플러스 마이너스 0.3에서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 정도밖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즉 3학년 내신 아무리 잘 본다고 해도 그렇게 편차가 내 합산 내신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표 보는 방법은 딱 2가지만 봤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 2가지. 자, 첫 번째 봐야 될 건 뭐냐면 선생님이 얘기해 줬을 거야.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 과목의 내신 등급을 다 봐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표는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할 때 나의 합산 내신이 몇 등급 정도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요 2개 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자연계다라고 한다면 요 표의 내신이 나의 학생부 교과용 최종 내신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내가 인문계다. 그러면 인문계 같은 경우는 과학을 보는 대신에 사회 또는 한국사를 같이 보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연계를 인문계를 지원하겠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나는 1.97이 나의 최종 합산 내신이다. 라는 이 표 하나만 보면 우리는 쉽게 내가 어느 정도 성적으로 대학 원서를 지원할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의 감을 우리는 이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온전히 수시만을 위한 결과표였어. 맞죠? 근데 우리가 대입은 수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시까지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더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내신이 안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신에게는 아직 열척의 배가 남아있다. 우리 역시도 아직 한 10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앞으로 내가 수시가 안 되면 정시로서 이제 턴을 하는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내가 정시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가 바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2번, 2학년 때 2번 쳤던 6월, 11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대략 내가 정시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건지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얘는 일단 1학년 1학기 때 내신이 3.05등급이었어요. 보이죠? 그런데 얘가 1학년 6월에 봤던 모의고사를 보면 국어 한 과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몇 등급이에요? 1등급이에요. 그러면 질문, 내신이 좋을까요? 수능이 좋을까요? 당연히 얘는 수능이 더 좋았던 케이스예요. 이렇게 보니까 좀 보이세요? 그리고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가 자연계이기 때문에 자연계는 국수형 탐인데 여기서 탐구는 통합과학 하나만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국수형 탐 같은 경우는 4개 합 일단 6등급은 맞추는구나. 그러면 못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굉장히 잘하는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내신에 비한다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1학년 2학기 때는 3.0을 받았는데 11월 달 모의고사 결과치를 바라보게 되면 국어가 등급이 아까 어떻게 됐어요? 3등급이었던 게 2등급이 된 거야.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백분위가 92.4767이었어요. 그러면 백분위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1등급의 퍼센테이지는 4%까지이니까 즉 96%까지는 전부 1등급이라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1학년 1학기 때는 92.4767을 받았다면 이 1학년 2학기에 들어서는 등급도 물론 국어가 한 등급 올랐지만 이 아이의 백분위 역시도 95로 뛰어 올랐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즉 내신에 대한 거는 뭐 0.5등급 차이밖에 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수능 백분위를 놓고 보면 거의 뭐 3% 정도가 상승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95기 때문에 96에 가깝잖아. 즉 얘는 내신은 좀 별 볼 일 없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얘가 수능형으로 공부했던 아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즉 다시 정리해보면 1학년 내신보다 1학년 수능이 훨씬 더 좋았던 아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2학년 같은 경우도 보세요. 2학년 1학기 때 1.6으로 엄청나게 향상된 거야. 2학년 2학기 때도 1.16 거의 전교 1등에 가까운 성적을 받았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2학년 모의고사 결과치를 보면 2학년 모의고사 역시도 전부 다 1, 2를 찍었고요. 백분위를 보세요. 백분위 역시도 98, 99, 97, 99 거의 뭐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이제 받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11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서도 내신도 굉장히 많이 향상됐지만 등급도 물론 다 1등급이었고 백분위도 보시면 97, 99, 99, 99란 말이야. 즉 2학년 때 모의고사의 자연계 국수 영탐 백분위 같은 경우는 98%를 찍었고요. 2학년 2학기 때도 마찬가지로 98%를 찍었어요. 즉 2학년 때는 내신 성적도 매우 향상됐지만 모의고사 성적도 매우 향상된 거야. 즉 서울대학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내신이 바로 이런 내신이다. 얘의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점수를 내가 쫙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국어만 1.75, 즉 한 2등급 정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얘가 자연계 2개년 평균을 봤더니 96 정도 나오더라고. 즉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의 얘의 최종 합산 내신은 2등급에 가까운 성적이었다면 얘 1학년, 2학년 수능 모의고사의 등급 평균을 봤더니 거의 1등급을 찍더라는 거야. 실제로 이 형아가 이거 공개하면 안 되는데 그냥 공개할게. 어쩔 수 내가 가르친 새끼인데. 자, 실제로 얘가 수능을 봤어. 국어는 100분이 94%에서 표점 128점 받았어. 등급은 2등급 받은 거고 수학은 100분이 100에 1등급, 영어 뭐 1등, 얘는 영어 뭐 다 맞았어. 물리 다 맞았어. 화학 다 맞았어. 국어가 94%니까 몇 개 정도 틀리면 이게 2등급 나올까? 이거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얘가 국어를 몇 개를 틀렸냐면 이거 공개하면 니네가 얘한테 멘토링 받을 때 싫어할 거 아니야. 저거 뭐 삑 처리해 주세요. 얘는 국어를 몇 개 틀렸냐면 몇 개 틀렸어.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얘가 등급만 놓고 보면 2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평균 1이니까 4개 합 뭘 맞춘 거야? 5를 맞춘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썼었어야 되는데 물론 뭐 더 좋은 의대 갔으니까 뭐 큰 미련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어제 컨설팅 했던 아이인데 굉장히 좋은 애야. 자연계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내신 등급 나오는 과목이 거의 없다고 했잖아. 뭐 수학이나 영어 또는 국어나 수학 뭐 아니면 국어, 수학, 영어 정도가 많다면 많은 과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과는 달라요. 문과는 실제로 보시면
이 사회 세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네가 그래 긍정적 예상치로 네가 다 1등급을 받을 거야 라고 가정을 해놓고 얘 계산을 뽑았더니 1.69등급 나오는 거야. 근데 뭐 여기에는 내가 놓지 않았지만 네가 설령 이거를 다 2로 만든다고 해도 네 내신은 1.87인가 나오더라고. 이해 갔어? 그러면 마찬가지로 뭐 5, 1등급을 받은 거나 5, 2등급을 받은 거나 실제로는 뭐 한 0.2등급 정도 차이 나는 거야. 하지만 이 내신이 아직 간당간당한 내신이니 일단 내신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줬고, 이제 96% 정도 받았으니까 이제 이거를 인문계열로 합산해봤으니까 얘는 4개 합 5 정도 맞추는 거야. 즉 얘는 수시도 공격적으로 써야 되고 정시도 좀 공격적으로 써도 되는 아이다. 근데 얘가 내가 너 대학 어디 가면 될 것 같아 라고 써갖고 오라고 했더니 이렇게 써갖고 온 거야. 그래서 최상위 대학을 고대로 써갖고 온 거고, 뭐 그 다음 마찬가지로 또 고대 국어교육관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저기 4% 이내만 들으면 이제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이 학추는 1단계에서 떨어뜨리는 게 없어요. 그냥 학추 받으면 다 끝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2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학추가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전형.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6배수를 선발해요. 그래서 1순위, 2순위에다 고대, 그 다음 3순위에다가도 교원대, 4순위에 한양대, 5순위에 뭐 중앙대.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해주냐면, 자, 전 걸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봅시다. 내가 왜 얘한테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반면에 얘는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 야, 너는 일단 뭐 예를 들어 러프하게 뭐 비교하자면 이게 뭐 다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네가 수능이 95.9 정도 나와 라고 가정을 이제 해보는 거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 아이의 수능은 95.9가 이 아이의 100분이야. 근데 얘가 써갖고 왔던 대학들에 내가 일단 정시 합격 컷라인부터 보여줬어. 그러면 자 95.9를 내가 기억하라고 했어요. 95.9를 기억하라고 했고요. 그러면 실제로 한국교원대는 지금도 가는 거야. 물론 수능 들어가면 이제 재수생들 들어오고 반수생들 들어오면 좀 더 떨어지겠지만 얘는 사실상 한국교원대 이하의 대학들은 쓰면 안 되는 학교인 거야. 이해 갔어? 왜냐하면 수시는 정시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학교보다 조금 더 높이 써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얘는 지금 막 다 엉터리로 써갖고 온 거야. 근데 어제 막 쌍욕을 막 했어. 내가 여기에 얘가 연대가 없었어. 연대가. 그치? 연대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얘가 연대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대는 G점수라고 봐요. Z점수라고도 하는데 요것만 이해하면 돼. 이건 선생님이 니네가 보내줬던 파일에 내가 다 입력하게 되면 1학년 1학기가 1.32, 1학년 2학기가 1.43, 2학년 1학기 1.43, 2학년 2학기가 1.43. 이게 의미하는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연대의 경우에는 자, 자연계열은 1.5에서 1.6 정도가 평균이 나오면 안정권이라고 봐요. 근데 인문계 같은 경우는 최소 1.6에서 1.8 정도 나와야 안정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얘 거를 뽑았던 이유는 얘가 연대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뽑아봤는데 얘가 3학년 1학기까지 1.43으로 마무리를 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의 Z점수는 1.41 정도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이건 내가 아까 걔가 썼던 거를 내가 바꾼 거야. 야, 대한민국 학생 중에는 2명의 학생이 있어. 첫 번째, 서울대 원서를 써본 놈과 그렇지 못한 놈이 있고, 두 번째, 연대 원서를 써본 놈과 그렇지 못한 놈이 있단다. 물론 서울대하고 연세대학교는 무리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서울대학교는 1단계에서 2배수밖에 선발하지 않아. 그런데 어차피 이 3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얘는 쓸 수 있는 학교가 별로 없는 거야. 내가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해주지 않았던 사실이 하나 있어요. 너네들에게 아주 기쁜 사실이야. 자, 여기에 2021년, 2020년에 공개된 이 데이터는 지금의 데이터랑 어떻게 잘 봐야 되는지를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이때는 정시를 보통 20에서 30%밖에 선발하지 않았을 때의 컷라인이야. 그런데 올해 입시부터 정시가 16개 대학 같은 경우는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40% 이상 늘려놨단 말이야. 자연계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약대가 또 들어왔어요.
약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최소한 뭐 어떤 학과 같은 경우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1을 더 빼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어떤 특정 학과는 한 0.5 정도를 좀 더 보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야. 즉 여기에 과거에 공지되어 있던 것들은 정시가 40%의 비율이었을 때가 아니라 20, 30% 아무리 뭐 2월까지 한다라고 해도 더 적은 인원들을 선발했을 때의 컷라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시를 공격적으로 써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선생님 올해 정시 이거 하면서 진짜 멘붕이 왔어. 나는 설마 정말 말로는 교차 지원이 뭐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자연계열 아이들이 경영경제로 많이 넘어갈까를 생각했는데 올해 이게 폭풍이었습니다. 올해 이것 때문에 정시 뭐 예를 들어서 뭐 메가스터디나 뭐 진학사 다 틀렸어. 수시 아니, 정시 모의 지원 시스템 다 틀렸다. 즉 이 교차 지원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자연계열 아이들의 정시 폭락은 어마무지했다. 근데 거꾸로 말하면 문과 아이들은 거꾸로 피해를 보는 사실인 거지.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것은 선생님이 나중에 너희들 뭐 3평부터 시작해서 6평까지 또는 9평까지 보면 내가 다 분석을 해줄 거니까 그건 좀 추후에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내가 얘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상한 놈이네 이거. 제정신이냐? 내가 원래 나중에 여기 욕 썼어. 미친놈이네 이렇게 썼어. 뭐냐면 왜 황새가 뱁새 노는 곳에서 원사 쓰려고 하냐.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 너 이제 앞으로 어떤 로드맵을 갖고 공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네 입시 로드맵은 어떤 거고 그다음에 내가 여기에 공개할 수는 없었지만 원서가 얘는 설령 얘가 이걸 쫄아서 안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래도 그러면 3장이 또 남잖아. 그래서 그 3장 중에 내가 비법의 묘약을 알려줬어요. 여기에 3번에 보시면 대학교 한의학과 그다음에 대학교 한의학과 왜냐면 지금 네 수능 갖고도 내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그 내신 그 정도면 이 2개 학교는 너의 내신에 최적화된 반영 비율을 갖고 있는 학교다라는 얘기들을 해주면서 어제 선생님이 컨설팅을 끝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2학년 뭐 이제 끝났다고 해서 애들이 난 전부 정시 파이터야라고 하면서 죄다 인강을 보고 있단 말이야. 정시 파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인강은 하루에 2시간 이상 듣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오로지 철저한 기출문제 풀이와 반복되는 오답 정리 그리고 다시 틀리지 않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수능 점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똑똑한 공부를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선생님 영상 찍어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을 찾아와서 직접 이렇게 컨설팅을 받는다면 너희들에게 뭐 얘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더 나은 길을 내가 제시해 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고요. 네, 2022년도에는 저희 대표님 컨설팅을 보다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좀 열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면서 학습적인 방향이나 그 다음에 학원의 선택, 그 다음에 입시의 전략까지 대학 배치까지도 여러분들의 고민들이 담겨있는 부분들을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창구를 열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남은 방학 잘 마무리하시고 2022학년도 1학기, 2학기 여러분들 건승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